이 글은 내가 노래하는 사람 김호중을 위해 쓰는 마지막 영상 칼럼이 될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무슨 소린가 의아해하실지 모르겠다. 일단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최근 나는 김호중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최교수 TV의 최용덕 씨 그리고 통기타 가수 배재혁 씨를 인터뷰했다. 한 사람을 만나는 건 그 사람 인생 전부를 만나는 것과 같다던 문장을 기억한다. 나는 그 두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인생에 녹아있는 김호중 찾기에 골몰했다. 전혀 닮지 않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했을 김호중. 그 접점이 어디인가를 찾고 싶었다.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을 찾아 헤매듯이. 그리고 그 즈음 연예 기자들은 김호중의 새로운 앨범 소식과 팬클럽의 악플러 법정 대응건을 뉴스로 쏟아내고 있었다. 또한 연말에 있을 다수의 가요 시상식에서 김호중이 군백기로 모든 활동을 접은 김호중이 과연 어떤 놀라운 기록을 남기게 될지 궁금해하는 기사들도 뒤를 이었다. 1957년 영화사 워너브라더스와 함께 시작한 워너뮤직은 2013년 클래식 명가 EMI를 인수하면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음반 레이블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김호중의 클래식 앨범 더 클래식은 바로 이곳 워너뮤직에서 제작한다. 한편 SBS 플러스의 김호중의 파트너 아무도 모르게에서 김호중이 선보였던 듀엣곡 모음도 지난 11월 11일에 발매되어 반응이 뜨겁다. 제작진은 방송 후 김호중에 대한 미담을 쏟아냈다. 엄청난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졌다. 누구라도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뛰어난 인성의 소유자다. 입대 전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준 그에게 고맙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음악 프로그램 탄생이라면서 언론의 찬사와 호평을 받았거늘 안타깝게도 잠정 종영되었다. 왜? 이유는 짐작하시는 그대로다. 김호중의 바통을 이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가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다양한 장르가 가능한 가수는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편 김호중 팬클럽 아리스에서 오래도록 조용히 준비해온 소송전이 드디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소송은 김호중 본인은 물론 팬들이 겪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과 무책임한 악플 행위에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자는 형사소송 양갈래로 진행이 된다. 기자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오로지 김호중 측의 입장만을 전했다.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점이다. 2020 각종 뮤직 어워즈의 시상식에 김호중이 과연 몇 위로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사들도 뒤를 이었지만 그런 기사들 역시 아주 깔끔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어? 하는 듯이. 그렇구나. 이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구나. 원래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과하지 않는다. 그냥 예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면 그게 사과려니 생각해야 할 때가 많다. 오케이.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나는 더 급한 얘기가 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김호중의 큰 그림에 대한 얘기다. 배재혁은 말했다. 김호중이 미스터 트롯에서 부른 모든 곡이 평상시 김호중의 애창곡이라고. 천상재회는 특히나 자주 부르던 최애 곡이었다고. 김호중은 김천예고 성악 전공 학생 자격으로 초대되었던 대구 MBC 이대희의 골든디스크에 출연했을 때도 성악곡 네순 도르마만 부르지 않았다. 그 어린 소년이 추억의 팝송인 올드 앤 와이즈를 함께 선보였었다.
유학 시절 강호달님에게 보낸 편지엔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다. 세계 최초로 기타 치며 노래하는 성악가가 되겠다고. 그렇다. 김호중은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였다. 보자. 김호중은 눈치 없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 그가 20살이나 위인 배재혁의 집에서 1년 반을 넘게 눌러 살았다. 배재혁의 말에 따르면 호중이는 갈 곳이 많았고 인기가 많아서 오라는 곳이 많았는데도 굳이 자기 집에서 머물렀다고 했다. 그는 기타 치며 노래하는 배재혁에게서 배울 게 있었던 거였다. 축구를 좋아했다곤 하지만 굳이 최영덕 교수가 이끄는 연예인 축구단을 찾아가야만 했었을까? 그는 축구도 좋았지만 성악가들에게는 낯선 연예계의 생리를 알아야만 했던 거였다. 나는 그가 노래할 무대가 부족해서 트로트에 도전했다고 생각했었다. 노래가 너무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저런 타협을 한 거로구나. 그래서 짠한 마음이 있었더랬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는 트로트를 이용한 거였다. 대한민국 대중음악 모든 장르 중에서 성악과 가장 멀어 보이는 장르인 트롯으로 출사표를 던져놓고 자기를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까지 해놓고는 하나하나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다. 나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두 해낼 수 있어요. 락, 발라드, 재즈, 랩, 포크, 트로트, 댄스, 성악, 심지어는 국악까지. 그는 배가 고파서 미스터 트롯에 나갔던 게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 누구도 시도해본 일 없는 일을 하기 위해 미스터 트롯 무대를 빌렸었던 거였다. 그런데 마침 군입대 일정이 밀려 있었고 안티들까지 거들어주면서 모든 것의 진행 상황이 빨라져 버렸다. 안티가 아니었다면 SBS 플러스의 김호중의 파트너 아무도 모르게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다. 오래도록 고마운 마음으로 의리를 지켰어야 할 TV조선인데 고맙게도 통편집 수모까지 안겨주었으니 이젠 갚아야 할 빚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코가 끼어 철저히 소모되고 있는 다른 탑6와 비교하면 김호중은 족쇄 하나 없이 자유의 몸이 된 셈이다. 안티들과 TV조선의 피처링으로 팬들은 더 똘똘 뭉쳤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10만 관객을 동원하고 군백기의 가수에게 500,000셀러 기록을 안겨준 그의 팬덤 아리스가 12월에 발매될 그의 클래식 앨범을 어디까지 높여 놓을런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기자들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는 채널 커뮤니티 글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되어 가기를요. 잘 버텨준 호중 씨와 팬분들 사랑합니다. 안자비가 쓰는 김호중을 위한 영상 칼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건 그런 의미다. 이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김호중의 큰 그림이 무엇이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는 배가 고팠던 게 아니었다. 이 세상 처음으로 지구라는 별 위에서 최초로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의 큰 그림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시작을 응원할 수 있었던 영광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노래하는 사람 김호중,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라이브 방송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